자, 교재도 한번 보시면 에너지가 전달되는 비율, 이게 바로 일률이에요. 일률. 그 에너지의 전달을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에너지가 전달되는 한 가지 방법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일의 비율이에요. 일의 비율. 여기 이제 순간 일률이 있고 평균 일률이 있어요. 순간 일률, 평균 일률. 요거는 평균 일률이에요. 평균 일률. 그래서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이 P는 이건 비교하는 개념이고 일률도 평균 일률이 있고 평균 일률은 왜 이래? 평균 일률은 말 그대로 평균 값이니까 W를 시간으로 나눠준 겁니다. 이대로. 순간 일률은 뭐겠어요? 미분이겠죠. 미분. 순간이니까. 그렇지? 예. 앞에서 공부했던 걸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 순간 일률은 이게 순간 값일 테니까 미분해서 dw dt가 되는 겁니다. dw dt 이렇게. 그런데 요거를 식을 조금 더 진행해 보면 dw는 미소 거리를 이동하는 동안 힘이 하는 일이지. 아주 짧은 거리. 예. 그래서 f dx예요. x축으로 이동했다면 f dx 나누기가 dt가 됐죠. f dx를 dt로 미분하는 거고 dx dt가 결국 힘이 돼요. 속도가 돼요. 속도. f 곱하기 v. 그런데 이제 본래는 이게 벡터입니다. vc f 도트 내적을 하는 거예요. 내적. 뭐 자세한 건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가 v. 이상하게 됐다. 여기다 써줘야 되나? 예. 여기가 내적이 된다고요. 이렇게 본래는. 예. 그 이유는 일이라는 게 f와 x 뒤에 델타 x의 내적이잖아요. 그 관계가 그대로 유지되겠죠. 그걸 시간으로만 이제 미분해 준 거니까 f 도트 v가 어떤 순간 그 힘의 일률은 그 힘과 속도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힘과 속도.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물체에 100N의 힘을 가해서 그 순간의 속도가 2m/s라면 200W가 되는 거예요. 200W. 이 힘의 일률이 200W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단순하죠, 아주. 그렇죠? 예. 자, 그래서 평균 일률과 순간 일률. 여기는 그냥 PFV라고 아주 간단하게 쓴 거예요. 예. 이렇게 보고 넘어가면 승강기를 보시면 승강기를 여기 모터가 있어서 모터로 사람들을 쭉 끌어올리는데 그럼 이 모터는 출력이 어떤 모터를 써야 할지 적절한 모터를 정해야죠. 작은 모터를 써도 되는데 뭐 엄청나게 됐다 큰 모터 갖다 놓으면 이 모터 값이 엄청 비싸거든요. 이게 승강기용 모터는 이 승강기가 뭐 3, 4인용이면 좀 그렇게 안 비쌀 수도 있는데 승강기용 모터는 엄청 비쌉니다. 예. 그리고 이게 안전과 관련된 거라 훨씬 더 비싸요. 그냥 다른 승강기, 다른 모터보다. 승강기용 모터는 이렇게 크잖아요. 그죠? 여러분 요즘 승강기는 이렇게 투명하게 다 보여주기도 하죠. 내부를. 그죠? 그래서 이렇게 승강기가 올라갔을 때 바닥을 보면 모터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모터를 위에 하지 않고 이제 아래에 쓰죠. 무거우니까 위에까지 뭐하러 올려. 그죠? 그래서 지하에 이런 모터가 있을 거예요. 그럼 적당한 걸 써야지 너무 큰 걸 쓴다거나 아니면 사람이 많은데 물건도 많이 실는 화물 승강기인데 너무 작은 모터를 쓰면 그냥 망가져 버리겠죠. 예. 어떤 모터를 써야 되는지 이거 진짜 많이 크고 이런 건 아주 크죠, 그죠? 예. 파워를 정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힘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힘 여기 이제 승강기 전체를 하나의 물체로 보고 힘은 장력이죠, 장력. 이 전동기가 끄는 이 줄로 당기는 힘하고 얘를 아래로 당기는 중력이 있겠고 여기 이제 마찰이 있다면 올라가면 못 올라가게 하는 마찰이 아래로 작용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T 마이너스 mg 마이너스 F 이게 R자의 힘이죠. 그러면 F는 MA 결정할 수 있어요. F는 MA.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질량이 1000kg인 승강기 그리고 800kg의 화물 그럼 1800이네요 전체. 이때 마찰력이 4000N이 작용하여 승강기의 움직임을 방해한다. 화물을 싣고 승강기가 초속 3m의 일정한 속력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전동기가 전달해야 할 최소한의 일률. 그럼 힘 곱하기 속도가 되잖아요. 그죠? 힘 곱하기 속도만큼 이 전동기가 가하는 힘은 T이기 때문에 T에 대해서 정리를 해줘야 돼요. T 곱하기 3 해줘야겠죠. T 곱하기 3. 이 전동기가 내는 힘은 이 장력이잖아요. 장력. 그죠? 그래서 전동기의 출력은 T 곱하기 V 3을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T를 구해보니까 이게 이제 일정한 속력으로 올라가는 경우에는 R자 힘이 0이 되겠죠. MA가. 그래서 T-F-mg 이런 과정은 하지 마세요. 이런 과정은 여러분 헷갈립니다. 그렇죠? 이게 왜 플러스지 마이너스가 아니라 뭐 이런 이제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T는 위로 가해지고 F는 아래로 mg도 아래로. 그래서 R자 힘이 0이 되면 T 값이 계산이 되잖아. 이 T에다가 속도를 곱하면 664,800와트. 65kW. 65kW. 근데 이거는 이제 일정하게 올라갈 때예요. 일정한 속력으로. 그런데 정지했던 게 그런 속력이 초속 3m가 되기 위해서는 중간에 가속을 해야 되잖아요. 정지했던 게 3이 되니까 속도가 가속하는 동안에는 이게 0이 아니잖아. F가 MA가 0이 아닙니다. 그럼 그런 가속을 내기 위한 T를 여기서 또 새롭게 계산해야겠지. 일정한 속도로 올라가는 건 사실 별거 아니고 그런 속도가 되기 위해서 가속이 될 때는 이 A를 얼마 놓냐에 따라서 T 값이 또 많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T가 달라져서 출력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게 계산을 해줘야겠고 이제 그런 문제가 나온다면 쾌속정의 일률 질량이 1000kg인 1톤이죠. 1톤. 1톤의 쾌속정이 정지 상태에서 처음 속도 0에서 나중 속도 20으로 가속되는데 5초 동안 가속되니까 가속도는 4죠. 그죠? 5, 4, 20. 4. 그러면 이제 물과 쾌속정 사이의 끌림 힘, 뭐 저항력 같은 거죠. 마찰력 같은 거예요. 물이 마찰을 가하는데 그때는 뭐 여기서는 끌림 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쾌속정의 일률은 얼마인가? 똑같아요. 결과는 똑같이. 쾌속정이 내는 힘이 있겠죠. 여기서는 힘으로 안 구했네요. 요 힘이죠. F. 그래서 F2는 출력이잖아요. 출력. 그렇죠? 쾌속정이니까 모터가 돌아서 물을 이렇게 밀어내겠지. 그 출력이 아니라 그 힘, 추진력 F2 이걸 대문자 추진력 F2로 이제 대문자로 쓴 거고 저항력이 FD입니다. 이게 R자 힘이 돼서 F는 MA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터가 낼 수 있는 출력은 그 추진력에 관련된 힘이기 때문에 이 F2 곱하기 V를 해줘야 된다고. F2는 이렇게 구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것만 보면 돼요. 이거 B번만. 그죠? 이런 식으로. 여기는 이제 전달된 에너지, 엔진이 내는 에너지죠. 엔진이 만들어내는 에너지를 시간으로 나눠서 출력을 계산한 거예요. 이거는. 보시고 문제가 왜 이렇게 많죠? 뭐 이 정도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넘어가시고 변하는 힘이 하는 일은 이거 안 했었나요? 변하는 힘. 용수철 지금 방금 전에 했던 건데요. 용수철은 용수철이 내는 힘이 이것도 좀 그림이 없네. 그림이 있어야 되는데
책이 조금은 마음에 안 드네요. 여기에 아까 이 그림을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이 그림을 가져와서 여기 있어야죠. 용수철 힘이. 그죠? 용수철 힘은 마이너스 kx가 되기 때문에 물체가 어디다 어디로 가면 이것도 한번 더 해볼까요? 그러면 용수철 힘 찾아서 이 그래프 힘의 이걸 뭐라 그러지? 그래프 fx 그래프 요거죠. 요거 그래프를 하나를 찍으면 유사한 걸 보여주더라고. 밑에 이상한 게 없네요. 요걸 그대로 가져다 쓰겠습니다. 다시 가져다가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여기 이제 용수철을 그리면 이렇게 그리는 거야. 아까처럼 이 용수철을 가져다가 이렇게 여기 있는 거지. 이쪽 벽에서 이렇게 여기에 물체가 매달려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끝에 있는 여기 물체가 있다고 하자고. 이게 물체가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왼쪽 끝에 오면 여기까지 오고 물체가 여기까지 오고 오른쪽 끝까지 가면 여기 끝까지 갈 수 있겠죠. 이거 같이 나와 있는 그림이 있을 텐데 용수철은 이제 지워놓고 그린 거야. 용수철은 지워놓고 물체가 여기 있을 때 원점을 지나갈 때 그리고 가장 오른쪽 끝에 가 있을 왼쪽 끝에 가 있을 때 여기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그럼 똑같은 거리만큼 오른쪽으로 갈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게 이제 이상적인 용수철입니다. 이상적인 용수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체가 처음에 여기 있었다. 여기를 처음으로 보고 여기를 나중으로 봤다. 여기쯤 여기를 나중으로 봤다. 그럼 이 과정에서 물체가 이렇게 움직이는 과정이죠. 이 과정에서 용수철 희미한 일을 구하라. 이렇게 문제를 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용수철 희미한 일을 구하라. 이렇게. 그럼 이거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는 여기서 원점까지 일을 구하고 그 다음에는 원점에서 여기까지 하는 일을 구해서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럼 여기 있을 때 이렇게 가는 동안에 이 벡터가 변의 벡터잖아요. 힘은 어느 쪽으로 작용해요? 힘은 오른쪽으로 작용하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직접 그려야 돼요. 문제 풀 때. 고수가 아닌 이상, 물리학을 잘 푼지 아닌 이상 나도 그리는데 난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이제 나이가 여러분하고 달라요. 그렇죠? 뇌가 그만큼 탱글탱글하지 못해. 그래서 자꾸 잊어버려요. 잊어버려야지 좀 편해져. 힘이 이렇게 가해지고 물체는 이렇게 움직이니까 방향이 같죠? 그럼 이 힘이 하는 일은 플러스가 되겠지. 요 넓이라고요. 요 넓이. 근데 여기서부터 갔으니까 여기서부터만 이제 생각을 해야지. 여기서부터, 그죠?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그죠? 이거 잘 안 되네. 요 위치에서부터 써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럼 이 위치의 좌표를 우리가 뭐 a라고 하자면 요 넓이는 2분의 1 ka 제곱이 나오겠죠. 그죠? 그럼 요때 하는 일이 2분의 1 ka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이걸 싹 가져다가 이때 하는 일이 2분의 1 ka의 제곱. 이건 이제 소문자라고 합시다. 소문자. 저것만큼 일을 하게 되고 이게 방향이 같으니까 플러스라고요. 요 넓이가 플러스라고 w가 w a에서 0까지 움직이는 동안 하는 일이에요. A에서 원점까지 움직이는 동안 하는 일. 그 다음 과정은 0에서 얘를 B라고 하자고요. B. W, A에서 B까지 움직이는 과정에 하는 일은 얼마가 되겠어요? 직접 구해보세요. 0에서 B까지.
여기는 0에서 b까지 하는 일은 얼마가 될지.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가 들어가야겠죠? k b의 제곱이 되겠죠? 여기는 힘의 방향은 왼쪽이잖아요. 요 과정에서는 힘의 방향이 움직이는 방향과 반대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그죠? 그럼 마이너스 1이 나와야죠. 예. 그럼 전체 1은 이 두 개 그냥 더하면 되는 거야. 이거 더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k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전체 1은. 그럼 a에서 b까지 가는 동안에 하는 일은 그냥 2분의 1 k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러면 된다고. 뭐 굳이 이거를 근데 외우고 잘 외워지면 그냥 외우면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값이 a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항상 똑같이 적용하면 된다고. 얘를 문제가 나왔다고 하자고. a에서 b까지, c에서 d까지 움직이는 동안 용수철 힘이 하는 이 일은 용수철 힘이 하는 일이에요. 용수철 힘이 하는 일은 2분의 1 k c제곱 마이너스 d제곱 이렇게 쓰면 된다고요. 근데 이 식을 뭐 굳이 외울 필요는 없다고요, 이거를. 이제. 예. 근데 간혹 이런 사람이 있어요. c부터 d까지 하는 일을 구하라 그러면 나중 d제곱 마이너스 처음 c제곱 이렇게 쓰면 이제 부호를 반대로 쓴 거지, 그 사람은. 그렇죠? 근데 이건 중요한 건 이건 용수철 힘이 하는 일이에요. 내부력이 이렇게 S가 다 있는 겁니다. S. 예. 근데 간혹 가다가 또 그렇게 이제 문제를 내는 사람이 있어. 외부 힘이 하는 일을 구하라. 외부 힘.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 외부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이거는. 여기는. 그치? 예.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 예를 들어서 여기 있던 용수철을 처음에 여기 있던 걸 사람이 눌러요. 손으로 눌러요. 손으로. 외부에 이제 힘이 가는 거야. 이건 다른 문제예요. 외부에서 내가 쭉 용수철을 압축시켜서 여기까지 압축했어. 이렇게. 그럼 물체가 이동한 건 이렇게 이동한 거죠. 0에서부터 A까지. 이렇게 이동한 거지. 그럼 이 사람이 하는 일은 플러스가 되죠. 사람이 가한 힘과 물체가 운동한 방향이 같으니까 플러스가 되는데 용수철 힘이 하는 일은 용수철은 밀어냈는데, 그렇죠? 용수철은 밀어내죠. 오기는 하지만 밀어내고 있는 거지. 그러면 그 똑같은 값에 마이너스라고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가 어떤 힘이 일을 했냐를 가지고 문제에서 잘 봐야 돼요. 예. 따질 때 좀 간혹 여러분들이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자, 이런 거에 관련된 문제를 하나 보겠습니다. 어떤 게 있는지. 그렇게 너무 좀 세부적으로 나오는 문제는 없는 것 같으네요. 예. 그죠? 예, 그 정도까지 나오는 문제는 없고, 5점 뭘 해볼 수 있을까요? 이제 어쨌든 이 장을 정리해야 되는데 5.5절 중에서 12번을 한번 볼까요? 12번? 12번 뭐죠? 5절의 12번. 적당한 위치에 있어서 문제를 고른 거야. 뭐 특별해서 고른 게 아니라 세 번째 여기 12번의 문제를 보게 되면 읽어보세요. 뭐 무슨 문제인지. 말뚝 박는 추가 건축 현장에서 쇠물뚝을 박는 데 사용된다. 그 추가 쇠물뚝에 부딪히기 전 5m 위에서 떨어지면 쇠물뚝을 12cm 박히게 한다. 이건 용수철 문제가 아닌데? 왜 이 단원에 있는 거죠? 한번 구해봅시다. 그래도 예. 쇠말뚝이 어떻게 생긴 거예요? 쇠말뚝이 도대체 이렇게? 이게 이렇게 그럴까? 예. 말뚝이 이렇게 있는데
말뚝 같아요, 그죠? 예. 이걸 땅에 박을 거야. 땅에. 예. 파란 땅에 파란 세물떡을 박을 건데 부딪히기 전 5m 위에서 떨어져요. 5m. 어떻게 해야 돼? 5m. 예. 아주 높은 높이에서 이 물체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지. 예. 아주 중량이 있는가 보네. 예. 2,000kg. 이 추가 2,000kg, 2톤이에요. 2톤. 2,100톤. 예. 꽝 떨어지면 말뚝이 척 박혀서 이만큼 쑥 들어가겠죠.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 그렇지? 예. 이게 처음이고 여기다 나도 생각해야 돼. 문제 풀 때. 예. 땅이고. 예. 그럼 이렇게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들어와서 쑥 박혀서 이렇게 되고 얘는 뭐 여기 있어도 되고 다른 데로 가도 되고 뭐 이렇게 있다고 할까요? 이렇게. 예. 이렇게. 이런 스토리야. 그때 요 높이가 5m. 중심까지라고 할까요? 여기까지라고 합시다. 여기까지 이게 5m. 그리고 박히는 높이가 D. 이만큼이죠. 이만큼. 이게 D. 이걸 구하라고 했으니까 예, D라고 두고 얘를 구해보는 겁니다. 생각해봐요. 어떻게 구해야 될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이렇게 이걸 써야 돼. 이거를 써야 돼. 힌트. 그죠? 문제는 이걸 써야 돼요. 비보존력이 작용하잖아, 그렇지? 그 세말뚝이 추에 작용하는 평균 힘이 그 비보존력이에요. 중력이 아니잖아, 그죠? 용수철 힘 아니고 다른 놈이 힘을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걸 써줘야 됩니다. 이거를 생각하는데 다 끝났네. 끝났네, 그죠? 그럼 요 과정에서 힘은 여기서 작용하죠. 그죠? 얘가 오면 못 오게. 그지? 이 땅이 아니다. 이거는 에너지 보존 법칙을 사용하여 이 에너지는 항상 보존되는 거야. 이 세상의 에너지는. 그러니까 이런 말은 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추가 세말뚝에 부딪혀서 추와 세말뚝이 정지하게 되기까지 세말뚝의 힘을 요 거리 동안 세말뚝이 힘을 가한단 말이에요. 얘가 이렇게 접촉한 상태에서. 그죠? 요 힘을 구하는 거네요. 이 힘. 그죠? 세말뚝이 정지하게 되기까지 세말뚝이 추에 작용한 평균 힘을 구하라. 이걸 구하는 거야. 이걸. 추가 이게 추고 세말뚝인데 세말뚝이 추에 작용한 힘. 그럼 이렇게 돼야겠죠. 이렇게 세말뚝이 추를 밀어낼 테니까. 근데 이 힘은 세말뚝이 추에 가한 힘은 추가 세말뚝에 가한 힘하고 같은 거예요. 크기는.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해도 되는 겁니다. 네가 나한테 힘을 가하거나 내가 너한테 힘을 가하거나 마찬가지일 테니까요. 이제 풀릴까요, 이게? 그리고 12cm, 이 힘이 12cm 동안 작용하는 거고, 12cm 움직이는 동안 작용하는 거고, 바닥에는 마찰력에도 저항이 작용하겠죠. 이 땅이 세말뚝을 못 오게 밀어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박히지 않고 12cm만 박히는 거란 말이야. 이게 이렇게 또 밀어내겠지. 흙이 땅이 이렇게. 여기서 WC는 중력이죠. 중력이 하는 일. 요거 mg, mgh, mgd 이렇게. 그리고 12cm는 비보존력이 하는 일. 얘의 비보존력이 하는 일이 이거 가지고 구해도 되겠다. 얘 혼자만 가지고. 이거 혼자만 가지고. 이 물체에 대해서 구하는 게 낫죠. 이 물체에 대해서 구하려면 땅이 얘한테 가는 힘까지 생각해 줘야 되잖아. 문제가 이렇게 난 게 다행이네요.
이 둘 사이에 관련된 거니까 얘만에게 관련된 거라고. 이 힘을 F라고 하자고요. 이 힘을. 그래 놓고 한번 계산하면 되겠죠? 예. 그러면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으네요. 그렇죠? 텍스트가 어디겠어? 예. 이 힘을 F라고 하고, 빨간색으로 이 힘 F라고 하고, 그러면 이 쇠물뚝에 가해지는 힘은 중력하고 F만 있는 겁니다. 중력과 F만 있는 거죠. 두 개만. 얘는 mg. 떨어져 있을 때는 mg가 작용하고, 붙어 있을 때는 mg도 작용하고, 이렇게 잘 안 좋죠? mg도 작용하고 F도 작용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중력은 보존력, 이 F는 비보존력이 한 일이 운동에너지 변화량인데, 운동에너지 변화량 얼마예요? 0이죠. 0. 처음에 정지의 상태에서 시작해서 나중에 정지할 거 아니에요, 그죠? 0이 요 관계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렵지 않게 이제 문제가 다 풀리죠. 이렇게 해주면 되겠어요.